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최신 뉴스 팩트체크 한번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드 코로나여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일단 위드 코로나 시점 한번 짚어볼게요. 뭐 빠르면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교수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전 국민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특별한 이유가 전파력도 매우 높으면서 치명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파력도 어느 정도 낮추고 치명률도 많이 낮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인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역학조사, 진단검사 같은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요. 그런 조치들은 우리가 당분간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지 남아있는 피해를 최대한 분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드 코로나 되면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을 줄 알았는데 아쉬운데 어쨌든 그 위드 코로나가 생기면 다른 어떤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방역을 매우 잘해왔습니다.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데 성공한 나라이거든요. 그것은 방역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견뎌왔던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국가 주도로 할 수 있는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백신 접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심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피해를 다시 방역상의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이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중환자나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만 이것보다도 접종률이 더 높아진다라면 미래에 남아있는 피해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접종에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먹는 치료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먹는 치료제 90만 원, 코로나19 판세 바꾸기는 어렵다. 올해 안에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90만 원이면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거 사실일까요? 네, 먹는 치료제가 가격이 90만 원이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효과가 존재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면 90만 원은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제시가 되고 있지만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그다음에 언제 출시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구매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막상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투약할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약제 같은 경우에 경부에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이제 1차 접종률 72.3% 그리고 완료율이 44%인데 이게 완료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관련 팩트 체크 해볼게요. 백신 부스터샷 부작용 위험 더 크다? 그렇다면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 몇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얀센 백신 추가 접종하면 예방 효과가 94%, 부스터샷 도입되나 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필요한가 또 시기상종과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또 심근염 백신 접종 후 예상보다 많이 발생. 그러니까 4분기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더라고요. 네, 벌써 2번 접종하신 것도 마음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접종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고민이 더 커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에는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피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스터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백신이 mRNA 백신입니다. 그런데 mRNA 백신에서 생기는 중증 이상 반응 중에 심근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고
1회 접종보다는 2회 접종에서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반면에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리가 2회 접종만으로도 상당히 충분한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종한다고 이익이 더 크냐에 대해서 네.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고위험군, 특히 연세가 있으시다거나 의료진이거나 아니면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 더 접종하시는 게 얻을 수 있는 피해보다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접종하는 것이 확실히 더 이득인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부스터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스터 백신 접종을 일반 인구에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